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는 뭐 종목 뉴스를 쭉 다뤘는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어떤 경기와 그다음에 이 관세의 여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응 그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떤 정도에서 예측 가능성과 실적의 어떤 개선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냐. 즉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공략 포인트를 어떻게 한번 잡아볼 거냐 이 부분을 조금씩 한번 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태우 파트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가정의 날에 연휴가 또 있죠. 이런 구간을 우리가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신다면 5월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증시에는 sell in May 5월에는 팔고 쉬어라 그러는데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100일 동안의 관세의 치적이 아니라 관세의 압박과 우방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압박으로 증시가 상당히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선전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5월에는 팔고 쉬는 게 아니라 5월은 대선과 함께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대한 재정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격돌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차세대 먹거리가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구간에 가장 이제 주목을 끌었던 게 바로 AI에 대한 우리나라가 좀 뒤처진 부분을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투자에 대한 화급함이 일단 대두가 됐고요. 지금 먹거리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방산이나 조선 부분들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조금 위축되었었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전 세계의 인프라와 또 우리나라 한류와 관련된 미용과 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서 투자를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학시님, 주님, 그리고 박윤식님, 대박 반야님, 완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좀 수익의 햇살이 활짝 꽃피우는 이 봄꽃 같은 수익의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다시 한번 반격을 했어요. 관세를 철폐해야 될 책임은 중국한테 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한테 5배나 많이 수출하고 무역 흑자도 2천억 불 넘게 이제 거두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대로 서로 맞불 관세로 125% 대 145% 서로 맞불 관세로 가면 누가 불리하겠냐. 너희들이 1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함께 이제 그 지금 왕이 이제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제 외사 판공실의 주임인데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에서 신흥국가들이 결집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싸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자주의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에 대한 위상을 떨어뜨리고 또 위안화의 결제 통화로서의 어떤 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중국은 만만디로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전술로 나가고 있는데 베센트 장관이 시장의 어떤 금융의 교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불을 지르고 나면 그거를 잘 수습하려는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팀을 이제 이렇게 잘 배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공급망 데이터를 수집해온 비지온에서는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예약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5%나 감소하고 있다. 요즘에 일간지 같은데 이제 신문 보면은 이 미국의 이 가판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이런 이제 전시대가 텅텅 비어가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좀 불안감을 야기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직접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 그동안에 많이 수입을 먼저 땡겨놨기 때문에 재고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17%로 4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물 ETF는 0.8% 강세, 유가는 2.84% 하락.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은 약보합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1,433원, 그리고 엔화는 142. 달러 인덱스는 약간 올랐죠. 92레벨로 약간 반등을 했는데
이제 증시 변동성은 지난번에 거의 50, 60을 이제 시도하던 흐름에서 지금은 24.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시장을 봐야 될까? 일단은 무엇보다 트럼프의 풋은 나왔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풋은 이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히 이제 국채 시장이 교란돼서 미국이 재정 적자의 가장 그 어떤 부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땡길 수 있는 국채 발행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면 트럼프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큰 교란은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도 뭐 인도라든가 일본 같은 이런 이제 우선 협상 대상 국가와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주목을 해야 될 건 이제 경제 지표가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년 만기 국채는 3.65%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금리의 이제 그 스프레드가 대략 0.6%, 60pp 정도 납니다. 물론 이 60pp라는 것은 굉장히 그 스티프한 가파른 일드 커브예요. 일드 커브가 가파르다는 건 첫 번째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도 인플레 압박이 크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서는 경제 지표의 추락이 불보듯 뻔하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은 그 컨퍼런스 보드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급락을 했죠.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일단은 이제 93.9 대비해서 7.9나 하락을 해서 이 보시면 86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그 소비자 심리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는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높고 소비 심리가 약하면 이거 뭐 스태그 나가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아직은 파월 풋은 안 나오고 있죠. 파월을 이제 해임하겠다는 압박까지 했지만은 연준의 기본적인 기조는 일단은 관세의 여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물가에서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압박 전술을 하지만 급한 거는 미국이다. 미국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느냐. 관세 협상을 압박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당장은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시장 불안만 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이 지금 주석이 비관세 방어 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이제 미국산 보잉기에 대한 인수를 거부했고요. LNG의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대두 옥수수에 대한 일단 수입을 중단하고 브라질산을 이제 확대하고 다자 공동 체제를 통해서 반미에 대한 전략적인 연대를 구축한다. 유럽이라든가 베트남 또 이 지금 이제 브릭스 또 캄보디아 이런 쪽과 연대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중의 문화 교류를 강조하면서 연대에 끌어들이려고자 하는 이제 외교 방침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일단은 이제 그 애국심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당장 실업률도 높고 또 주택과 관련한 이제 가격 하락세 또 이 구직난 등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저항해서 이겨야 된다는 이 결속력 강화, 히토로 수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문화 교류, 특히 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이제 수입을 이제 중단, 방영을 금지하는 쪽으로 다양한 압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중요한 거는 서로 누가 악수를 내밀 거냐 이거죠. 베센트 장관은 너희가 급하지 않냐, 손 내밀어라 이건데. 일단 이 미중 간의 격돌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뭐 상호 관세든 품목별 관세든 어떻게 피하더라도 이 양대 우리나라 수출 국가가 으르렁 돼서는 교역이 중단돼서는 우리나라한테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완화할 방침을 내세우면서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아침에 약간 조정이었는데 빠르게 회복한 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동차 관세의 완화 방침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래서 어제 이제 현대차나 기아나 모비스까지 좀 강세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주가가 약세권의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했어요. 자동차를 미국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이 부품까지도 미국에서 조달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즉 외부에서 부품을 갖다가 미국에서 조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 어제 모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기아나 현대차보다 더 조금 더 모습이 좋아요. 모비스 한번 주목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그런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SK텔레콤의 유심의 어떤 이제 해킹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유심을 새롭게 교체해 주는 작업은 뭐 재고가 워낙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포맷을 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번호 이동이 LG U+나 KT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이 지금 SK텔레콤 고객들의 이제 모바일 어떤 모바일 뱅킹에 의한 시중은행들의 이제 우리가 그 뱅킹 앱이죠, 앱의 이제 해킹이나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금융 사고를 우려해서 시중은행들이 이 뱅킹 앱에 SK텔레콤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 좀 중복,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세 가지의 보안 조치를 이제 준비한다. 그 중에서 안면 인식, 이 부분에서는 이제 슈프리마 HQ 같은 회사가 어제 좀 강세 보였고요. 시선 AI 같은 회사도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결국 이렇게 가면 갈수록 AI가 발전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보안이라든가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도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어떤 원인 규명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의심을 갖게 되는 게 공산 진영에서의 어떤 이제 전격적인 인프라를 흔드는 이런 또 해킹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제 그 월가의 헤지펀드의 대가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이제 어떤 지적으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진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관세 협상이 지금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건넌 거 아니냐, 회복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화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의 최대 상품 수입국이면서 또 달러 국채의 적자 국채를 막대하게 이렇게 발행을 하는 미국이 현재와 같은 역할을 지속하려면 지금과 같은 관세 조치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정치 질서나 국제 질서가 붕괴하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가의 베센트 장관의 노련함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협상이 한국과가 일단 이제 좀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어느 정도 승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존에서 관세의 부과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따로 표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뭐 하는 짓이냐, 이거 관세에 대한 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숫자로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인 액션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더니 바로 퇴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매우 빨리 결정한 거는 훌륭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도 낳고 있는 건데,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건 너무 뚜렷합니다. 지금 뭐 이제 그 미국의 구인 구직 건수가 719만 건으로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구인과 실업자 비율이 1.02로 이 지금 코리아 팬데믹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심리도 컨퍼런스 보드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낮고 기대 인플레는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무역 적자가 급등을 했는데 9.6%나 급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불가피한 내용이었겠죠.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가 되기 전에 물건을 빨리 땡기자, 수입하자 이거죠. 그 수입의 어떤 조급함, 이 회피 심리가 이렇게 막대한 수입을 낳으면서 무역 적자를 이제 크게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관세 여파로 해서 성장률이 이번 분기 1분기에는 2.7로 마이너스권으로 예상이 된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이제 성장률 예측 모델인데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는 건 뭘까요? 관세로 일단 협상을 어느 정도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 감세. 미국의 이제 그 나름대로 트럼프 푸시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소득세 인하, 또 법인세의 어떤 감면, 이런 이제 인하가 있겠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유가가 경기 냉각의 우려로 유가가 하락하고, 또 하나
이 경기 냉각 우려로 미국 금리만 하락해 준다면 금리의 하락은 미국의 재정 적자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유가의 하락은 인플레, 특히 헤드라인 물가를 떨어뜨려 줌으로 인해서 두 개가 어느 정도 국채나 이자 부담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좀 잠재울 수 있다. 특히 미국처럼 거대한 영토에서 운전자들의 원유 수요, 기름 수요가 많은 나라는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감세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나중에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먼저 빠르게 관세로 부정적 여론을 이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잠재우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는 이제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뭔가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만만디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가 이 트럼프 임기 2년째 이제 시행됩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여론이 계속 악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죠. 여러 가지 법안에 있어서 통과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새벽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실적은 다소 둔화됐지만은 이제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어요. 대신 이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중단했고요. 컨퍼런스 콜은 이제 하루 미뤄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는 좀 관리가 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관세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은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래 멕시코 같은 데서는 다소 이제 판매가 좀 둔화됐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방어를 해서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코카콜라 우리 지금 탄산 중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수요는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센 헐스에서는 이제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의 이 위고비의 이 판매를 이제 자기 회사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 장기 협력을 발표하면서 20% 이상 급등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끌었던 이제 스트리밍 음원 스트리밍의 이제 대기업인 스포티파이는 역시 1분기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으로 초반에는 8%까지 하락했었지만 낙폭을 많이 축소해서 2% 정도로 막 낙폭을 줄였습니다. 홍콩 샹하이 뱅크에서 이제 미국의 올해 연말 S&P 500 전망치를 5,600으로 하향을 했는데 이 보시면 이제 월가의 대부분의 리서치들의 목표치가 이제 하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높게 이제 나와 있는 게 도이치방크인데 이제 6,150.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게 이제 JP 모간. 그리고 캐피탈 마켓이라든가 쭉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이렇게 낮은 어떤 S&P 500의 이제 추정을 내놓는 것은 지금 현 수준 정도가 이제 아마 최선이지 않냐. 이거 S&P 500에 앞으로 더 악화되고 풍파가 한번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금 파월에 이제 연준에서 만약에 관세에 대한 풍파가 물가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좀 우려하는데 시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좀 긍정론은 뭐냐? 이 지금 양적 긴축 QT는 중단하지 않겠냐? 그 동안에 이제 연준의 자산을 계속 축소하면서 돈을 빨아들이는 작업을 해왔는데. 돈의 통화량만큼은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믿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마이클 윌슨 이제 모건 스탠리 약세론의 아주 대가 중에 한 명인데 달러 약세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번 실적 시즌 오늘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그 다음에는 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의 실적이 쭉 이제 대기 중입니다. 빅테크에 지난주에 구글의 실적이 나왔죠.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도 빅테크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아마존, 애플이 지금 이제 아이폰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분이 조금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빅테크는 달러 약세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많은 매출이 달러로 환산될 때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손해예요. 왜? 강세 통화로 이 매출이 전환되거나 이익이 전환될 때는 아무래도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달러가 약세 구간에 있을 때는 해외 매출이 달러로 환산될 때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EPS의 수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의 근간을 이루는 M7의 기업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반전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 트럼프 2기의 지금 관세는 트럼프 1기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러한 과정을 동반하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에 한번 그 시나리오를 이제 그 전에 그 사례와 좀 비교해서 한번 보면은 이 90일간의 그 관세 동결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를 유예했는데 그때가 이제 최악이고요. 점차 시장이 적응하고 나면
또 나름대로 관세 협상에 서로 이제 뭔가 줄다리기 끝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면 점차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 특히 이 관세가 압박을 해서 각각 기업들이 이제 세금 부담을 물가, 특히 이제 제품이나 상품값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매출이나 마진을 또 어느 정도 챙길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적응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제 이게 눈에 익어서 또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는 좀 압박 요소가 되겠지만 점차 증시는 올라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우리가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현대건설 실적이 나왔는데 현대건설은 지금 뭐 당장은 작년 말에 CEO가 교체되면서 빅베스 이제 부실을 많이 털어냈습니다만 이번 실적도 아주 뭐 크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영업이익 2,137억인데 금리가 최근에 국내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이나 러시아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어떤 재건의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원전 쪽으로 현대건설과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의 이제 체결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제 머지않았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의 원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특히 이번에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의 어떤 그 공급 변동성의 야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쪽이 앞으로 계속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하나시스템은 컨퍼런스 콜에서 필리 조선소의 어떤 이제 연결 60%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결로 한 1조 9천억의 수주가 추가되면서 10조 5천억의 수주 잔고가 나타나서 방산이 8조 4천,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과 이런 필리조선주 1조 9천, 그래서 나름대로 탄탄한 수주 잔고를 자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하나오션보다는 이제 하나 시스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HD 현대는 어제 실적이 좋았고요. 분기 최대 이익이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등등 다 좋은데 일단 이제 현대그룹은 일단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하겠다. 관세 반영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이제 DLENC 과거의 대림산업은 이제 그 1분기 영업이익이 33% 증가했다. 주택의 수익성 개선에 이제 성공했다는 것이죠. 어제 하이브도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9%나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영업이익은 216억으로 다소 좀 약했습니다. 예상보다. 이게 나오죠. 58.69% 하회했습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이나 이제 이런 쪽은 나쁘지 않았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의 멤버들과 이제 이 또 음원이라든가 공연 수입이 좀 더 커지면서 2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엔터사들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조금 더 턴어라운드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보면은 뭐 Y젠터라든가 또 JYP와 함께 하이브도 이제 20만 원대 이제 중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시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에 확정적으로 5월 7일 이제 사인을 할 거다 한수원과 함께 이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캐나다 원자로 업체인 이제 캔도 에너지와 협력사로 우선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뭐 약 상당히 많은 그 이제 그 중수 원자로를 공급하고 있는데 31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여기에 우선 협력사는 9개에 불과한데 여기에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그 국영 전력회사 마라픽과 1,300억 규모의 이제 연료 전환 발전소 계약도 체결했다.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대규모 정전 문제로 이제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략 한 90% 정도는 해결이 좀 복구가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원인 규명과 함께 앞으로 전력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또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충 문제가 또 기대감을 모았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산일전기나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등 효성중공업은 실적도 좋아서 특히 유럽 쪽으로 이제 매출이 많아요. 수주도 많고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일단은 원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일전기, 일진전기, 또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다 강세였습니다. LS까지. LS도 일단은 뭐 좀 나름대로 이제 LS그룹이 어제 그 미국에 이제 공장을 또 착공을 했더라고요. 자회사가 LS전선.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의 인프라 쪽으로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BHI가 연일 급등인데
역시 이제 이번에 필리핀 향으로 5,177억 원에 달하는 3년짜리 수주가 나오면서 신고가 내고 있죠. 역시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고, S&T 에너지도 이번에 영업이익이 무려 300% 이상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 LNG 발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이제 이 증설이 지금 2028년까지 연 단위로 40%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로 S&T 에너지 앞으로 계속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업종이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하죠. 왜 그러냐?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에 그저께인가요? 하나오션이 이제 뭐 산업은행 지분 매각한다 그러니까 그 뭐 장 끝났는데 야간에 뭐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그 시간대만 한 2, 3천억 거래가 터졌다고 합니다. 하나 저기 오션이. 그게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의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이 또 하나의 어떤 거래 증가의 수혜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시 이제 대규모 자사주에 대한 소각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이제 미래셋이라든가 또 뭐 IM 있지 뭐 금융지주, 또 삼성금융, 또 이번에 보니까 뭐 키움증권 등등.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증권업종 지수인데 증권업종 계속 주목을 해보셔도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특히 금리가 내려오면서 그 증권사들이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채 평가액이 늘어나서 주식은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오션에 어제 이제 산업은행에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이제 UBS 워버가 이제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뭐 일단은 이번에 매각한 거는 전체 19.5% 5,900만 주 중에 일부인 1,300만 주 4.2%. 한 4번 정도 나눠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누가 사갔을 텐데 외국인이 어제 한 600만 주 이상 받아갔던데 이 물량이 이제 시장에 돌아다닐지 아니면 중장기로 계속 보유할지 아무래도 올라가면 또 돌아다닐 겁니다. 유동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비만 이제 플랫폼 쪽으로 계속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 중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이제 6G 관련한 이제 정부의 종합사업 개발업체로도 이제 선정이 돼서 관심 갖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효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발표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애플하고 아마존 등의 실적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일이 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미리 좀 예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용지표 역시 이번에 고용이 한 13만 8천 명 정도 예상되는데 아까 보시는 대로 이제 이제 구인 구직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오히려 고용이 이렇게 좀 아주 안 좋게 쇼크가 나오면 오히려 차라리 파월 풋이 작동할 수도 있다. 파월 풋은 이제 금리는 낮추진 않을 겁니다. 그건 뭐냐? 아마 양적 긴축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유동 통화량을 좀 풀어주는 쪽이 아닐까 예상되고요. 지금 유동 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는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아요. 2차 전지 업체가 공매도 잔고의 어떤 거의 한 60%가 2차 전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가 좀 거세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해서 매매는 그쪽을 좀 피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뭐 잠깐 공지를 좀 드리면, 이제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는 제가 20시 40분에 저녁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데 징검다리 연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준비된 여러 가지 해외 국내 좀 자료들과 앞으로 흐름을 또 종목으로 집중해서 한번 살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할 테니까, 또 유튜브 필승투자 구독 신청하시면 여기에 제가 이런 자료들 다 모아놓으니까 한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임채욱 파트너 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하신 우리 두 대표님, 이태우 대표, 임채욱 대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와우넷의 우리 대들보가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